国际形势如何变化？中朝传统友谊始终牢不可破。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죠. 그러면서 이 회담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특급 의전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평양공항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직접 영접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걸 또 공개했네요. 최고 수준의 의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환영식 행사에서도요. 시진핑 주석의 대형 초상화가 저렇게 내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한 건데 북한 노동당과 내각 최고위급 실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찰떡같이 아빠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던 딸 주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모습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특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기간 내내 이 주애의 행보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총 쏠 때, 미사일 쏠 때, 농장 갈 때, 나무 심을 때 계속 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왜 저기는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중국 전승절 때 베이징역에 내리는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 보면 김정은 바로 뒤에 김주애가 따라 붙었댔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의 일체 공식 행사에 김주애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베이징에 데리고 갔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참관도 안 다니고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중국 측에서 워워 한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측에서? 네, 중국 이유는 측. 뭐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뭔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김주애를 달고 갔는데 중국에서 아직 너무 어린 사람을 이렇게 공식 행사에 데리고 다니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측 행사에 한 번도 못 나왔고 이번에도 공식 행사들 지금까지는 아직 연애 사진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공식 환영 행사들에는 김주애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이게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하면 뭐 김정은은 보여주고 싶긴 하겠지만 네. 중국에서 작년도에 겪었던 약간의 수모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김주애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면 중국이 북한의 4대 세습을 공식 인정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중국은 세습을 안 하거든요. 세습을 안 하는데 이제 13살 난 정말 꼬마가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도 뭐라 그럴 거고 세계 사람들도 중국이 왜 저렇게 체신 없이 저러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측에서 만류를 해서 이번에 김주애 모습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내가 주애를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래버리면 마치 얘는 후계자요라고 인정을 하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뒤집어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은 아직도 후계자나 지도자를 하는데 중국 허락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후계 받았을 때 그때 83년도인가에 갔거든요. 네. 이미 74년도에 후계자로서 당 2인자로 했을 때부터 10년 지나서 중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그러니까 네. 뭐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거 세습을 안 한다. 아버지가 그렇다 그래서 아들한테 넘어가는 건 우리 아니다. 그런데 또 아들도 아니고 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이 그 신형 대국이라고 그러고 미국에 맞서는 신형 대국인데 거기에 이제 10살짜리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자제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은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뭐 여기 어딜 가나 주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글쎄요, 김주애는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에 등장을 하면서 후계자 내정설에 무게를 싣고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뭐 결국에 시진핑 앞에서는 허락받지 않으면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놀라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병력 파견,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아마 돈을 좀 많이 번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최근에 가장 아주 활성화되고 최고점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평양 시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 부르고 음식도 QR로 결제하고 뭐 이런다고요? 이게 북한에서 진짜 그럽니까? 평양에서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QR로 결제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외국 유명 회사의 차 판매점까지 평양 시내에 들어섰다. 네. 그러니까 뭐 평양이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밤에 위성을 보고 찍어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밝아졌다. 네. 근데 이건 평양에 관한 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양공화국이다. 우리는 그냥 2등 국민이다. 평양 사람들만 이제 우대받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실제로 저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아직은 여러 매체들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보리고개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평양은 저렇게 말하자면 쇼윈도처럼 빛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양의 젊은이들이 QR코드로 음식 결제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 부르고 이러기 시작하면 글쎄요, 이 자본주의를 막기 힘들 텐데 말입니다. 궁금합니다.